예, 안녕하십니까. 한결수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시장의 특징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는 65조 원짜리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슈 점검과 또 수혜주들 또 이 정책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문제점 요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60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몰려온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일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뭐냐? 내용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기존에 이 러시아 쪽 극동 지역에 있는 LNG가 아시아 쪽에 공급을 했거든요. 그죠? 근데 트럼프 2기가 출발을 하면서 과거 이제 러시아 쪽의 LNG 천연가스를 미국 내에도 공급하겠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알래스카 북부 지역. 최근 트럼프가 이 북해항로 쪽, 북해항로 쪽을 굉장히 지금 해서 덴마크도 뭐 미국령으로 하자 뭐 하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 있는 프루도베이 가스 전에서 LNG 천연가스를 생산해가지고 1300km나 되는 수송관을 통해서 그 앵커리지, 이 부동항이죠. 이 앵커리지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자국 내에 공급을 하든가 이거를 일본 그리고 한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게 뭐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 1, 2주 전에 미국과 일본이 대략 한 440억 달러 60전에 투자를 이미 지금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를 좀 봐야 돼요.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과거에도 집권했을 때 소위 얘기해서 이제 화석연료, 석유와 가스 등 이런 천연 화석연료를 주창을 많이 했었죠. 원래 이제 그때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여기 이제 그 2020년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은 좀 지지부진했죠. 왜? 트럼프가 재선을 실패하면서 우선순위에 밀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 트럼프 2기 집권이 되면서 다시 재차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자, 목적이 뭐냐? 뭐 간단해요. 기존의 트럼프의 이 정책들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죠. 지난번 이제 관세 부과를 했을 때 캐나다 쪽에 원유 등 뭐 10% 부과를 좀 하고요. 또 특히 이제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 쪽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함에 따라서 미국 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수입 근로자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이런 정책입니다. 트럼프 자체가 미국 내 백인 그리고 중산층 이하권의 백인들을 보호하는 미국 우월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사실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이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 합의를 했던 거는 이미 다 예상이 됐던 일들. 자, 건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 투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관련 기사를 좀 볼게요. 관련 기사를 보니까 최근 보니까 트럼프가 일본뿐만 아니고요. 한국에도 이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 요청을 했죠. 근데 사실 말이 참여 요청이지 이게 안 하면은 너 참 죽, 너 할래 안 할래, 너 죽을래 말래. 사실 이거잖아요. 깡패 같은 트럼프 말 한마디에 사실은 뭐 이거를 참여 요청이 아니, 너 죽어봐라.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한국은 일단은 LNG선, 특히 조선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고, 그죠? 그리고 미국 내에 이런 이제 LNG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면 또 LNG 선박들이 수요가 증가가 되는데 한국의 조선 산업이
워낙 부강하게 있다 보니까 미국 군함이나 선박3, MR라고 하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일본 니네가 대라. 예, 일본 니네가 대라. 일본. 그리고 투자, 설비와 공사, 그리고 선박. 이쪽은 한국이 대라.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판매해서 이익을 내겠다. 미국 일자리도 늘리고 자원 개발도 하고 에너지 산업도 부흥시키고 이게 트럼프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수조 달러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관세 부과에 대한 압박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쭉 관련 뉴스에 나왔듯이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정상급 회담에 참여를 했는데 관세 배용에 했는데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표명했다. 안 하면 너 한번 죽어볼래? 아니면 나 따라올래? 이거잖아요. 아마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자동차, 반도체 이게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해줄 테니까 LNG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예, 참여해라. 이 얘기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 자,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점도 있고요.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요 거리가 대략 한 1300km. 뭐 우리가 LNG 액화수 그 천연가스라고 하죠. 한 1m 되는 그 강관에 이걸 수송을 해야 돼요. 그죠? 뭐 여기서 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개발을 저장 그 탱크 시설을 또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LNG 선박으로 운송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송. 일단 그러면 수혜주들을 딱 정해져 있죠. LNG 선박을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LNG 그 저장고, 저장고를 만들 수 있는 설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수송할 수 있는 수송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게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트럼프 관세에 대한 협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우회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우회수단으로서의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도.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수혜주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 정책적인 수혜주들. 이거를 일단 우리가 주목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뭐 이게 이제 한두 번 나왔던 얘기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부각되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을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요. LNG 선박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요 이제 수송관 쪽, 자재 쪽, 이쪽에 1차적인 수혜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LNG 사업을 하고 있던 한국가스공사에도 지금 지분 투자 요청이 좀 들어왔는데, 자, 요걸 한번 보자고요.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부분도 있죠. 최근 이제 LNG 프로젝트 발주가 이제 되면 예상 선박수입니다. 이 선박수가 언제까지 지금 2025년부터 특히 이제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게 이제 요때까지인데, 요때까지 급격히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선박 발주가 상당히 진행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NG 선박 발주를 많이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사가 어디예요?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지금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선박 쪽에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일단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중공업 과거에 이제 LNG 프로젝트나 그 LNG LFPSO 그 선이라고 하죠. 이 해상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하는 시추선이죠. 요거를 많이 수주 개발을 했던 회사입니다. 물론 현대중공업도 있고요. 하나오션도 하고 있지만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런 그
삼성중공업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뭐 이쪽 이제 특수선 쪽으로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예, 벌써 지금 뭐 매각한 이후에 벌써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지 뭐 신규 매수자 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벌써 물론 만원 돌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NG 쪽에 한국가스공사나 SK가스 대표적으로 미국산 LNG 가스가 저가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수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 요청이 들어오면서 어느 불끈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할 말이 많죠. 지난번에 국내 대왕거래 프로젝트 뭐 윤석열 정부에서 나가리 되면서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좀 올랐죠. 급락하고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대왕거래 프로젝트 때문에 한 1,000억 날린 건 있는데 뭐 이런 신규 프로젝트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만 있다라면은 뭐 한국가스공사도 새로운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무겁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조던 쪽 그 수혜주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자재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쪽에 특화되어 있는 태광, 그죠? 그 다음에 S&T 에너지, 뭐 이쪽은 원전 쪽하고도 관련이 있죠. 발전소 쪽하고도 뭐 플랜트 쪽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양 플랜트 쪽으로 또 SK 오션 플랜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NG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액화시켜서 이게 또 저온에 많이 팔았는데 그래서 LNG 본행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예, 제가 여기 표기를 잘못했네요. 태웅인데 태광으로 했네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고, 그래서 LNG 본행주 쪽으로는 한국카본이나 동서화인디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스 개발과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 그죠? 뭐 이건 최근에 중국의 히토류 쪽에 중국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붙다 보니까 뭐 히토류 쪽에 중국에 이제 보복 관세를 하고 있잖아요. 뭐 LNG 가스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같이 추가가 되는. 태광은 선박 블록도 하고요. 이런 플랜트 자재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송관 쪽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죠. 넥스틸. 예, 휴스틸. 그리고 대표적으로 세아제강. 최근에 이쪽이 먼저 강하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텍사스주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철강 뭐 중국의 관세 부과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그 미국 중국산 덤핑 부과하고 막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넥스틸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그다음에 세아제강도 가지고 있죠. 미국 내 공장 생산 공장을. 그래서 1차적으로 넥스틸과 세아제강이 자재 쪽으로는 가장 큰 수혜. 그다음에 휴스틸과 하이스틸도 이런 관광 관련된 수출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부각이 될 텐데, 자, 문제는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미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 종목이 넥스틸입니다. 벌써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사실은 이쪽은 뭐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미 지금 불끈해버렸죠. 추격 매수는 좀 그렇고 조정을 줄 때를 기다려야겠죠. 휴스틸도 마찬가지. 세아제강. 세아제강이 참 이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벌써 좀 올라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스텔. 얘는 시총이 되게 적어요. 하지만 움직인 게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슈적으로도 단기 급등 가능성도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다음에 피팅 업적으로는 뭐 화성 밸브도 있는데, 이런 거 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고요.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부과와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일본 참여하기로 했고요. 한국 기업들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뭐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죠.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우회, 회피를 할 수 있는 반대가 없죠. 니네 관세 뭐면 해줘라. 우리 알래스카에 투자해주겠다. 이것밖에 없죠. 안 하면 너 죽을래?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LNG 프로젝트는 1차적으로는 선박 수주가 사실은 저는 1차적으로 큰 수혜가 될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수송관, LNG 수송관들, 그 다음에 철강 쪽, 이쪽이 2차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들 1차적으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쪽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아서 작년 대비 실적이 반토막 났는데 바닥권에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실적을 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본격화된다면 이쪽이 많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과거에도 이거 이제 추진하려다가 바이든 정부 때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세계적인 그 에너지 기업들, 쉘이나 이런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 진행을 안 했어요. 왜 진행을 안 했냐? 수익성 때문에. 과연 수익성이 있냐 이거죠. 수익성.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미국 내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려고 부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일본 니네가 해라. 일본 너 참여해라. 예. 그래서 일본 돈을 끌어들였고, 일본 돈을 끌어들였고, 일본 돈을 끌어들이고, 거기다 보니까 야 한국 니네 뭐야? 니네도 말 들어. 안 하려면 이거 돈 더 내든가 관세 부과 받든가 아니면 이거 참여해. 끌어들이기 쉽죠? 말 잘 듣는 놈. 힘없는 애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국은 조선소가 있고 설비들을 갖출 수가 있으니까 공사 잘하니까 니네가 해. 돈 내. 그리고 우리나라는 알래스카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싸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자국 내 일자리나 에너지 특히 트럼프가 또 선거할 때 아시죠? 방산 쪽하고 에너지 기업들한테 이 후원금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저가의 LNG를 공급받아가지고 공급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참 트럼프 대단합니다. 완전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자국 내 산업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에 따르는 어떤 우회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익성, 사업성이 좋아서 참여하기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수혜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이런 수혜주들을 위주로 보자. 대신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쪽으로 가는 이런 어떤 그 수혜주들의 흐름들,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사이트에서는요,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번에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운 정책들, 또 얘가 지금 노리는 목적이 뭐냐, 이런 정치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한령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조선주의 향방, 트럼프의 이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향방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고, 최근 흐름들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영상들도 못 보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서 보시면은 투자를 하시거나 요 관련된 내용, 세부 사항들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쉬울 것이다. 그래서 요 과거 옛날에 올렸던 영상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